제2장 사이클의 성격.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클을 일련의 사건들로 인식한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은 보통 규칙적으로 서로의 뒤를 따른다고 생각한다. 즉, 상승은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새로운 상승 국면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클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이클의 주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는 단순히 개별 사건 이후 다음 사건이 뒤따라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사건들이 다음 사건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크트리 고객들은 나와 만날 때면 항상 세상과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고객들은 특정한 사이클과 그 사이클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면 나는 늘 종이 한 장 꺼내서 그림을 그려 설명한다. 보통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어지는 선을 그린다. 그리고 이 선을 중심으로 오르내리는 또 다른 선을 그린다. 함께 보면 이런 모양이다. 이 책을 쓰려고 준비를 시작했을 때 오크트리의 서류를 모아두는 가방을 뒤져서 비슷한 그림들을 아주 많이 발견했다. 나는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들을 그렸고 그림마다 다른 설명을 써놓았다. 각각의 그림은 논의할 가치가 있는 사이클과 관련이 있었다. 이 책의 각 장은 그런 사이클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사이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짚어보겠다. 나는 어떤 현상은 사이클이라고 설명하고 어떤 현상은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설명하며 논의를 사이클의 등락과 시계추의 좌우 진동으로 번갈아가며 진행할 것이다. 즉, 특정한 현상에 대해 어떤 때는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또 어떤 때는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사이클과 시계추를 구별하거나 왜 어떤 현상은 사이클로 설명하고 또 다른 현상은 시계추로 설명했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나는 어떤 것을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과 시계추 사이의 관계도 이미지를 이용해 설명하겠다. 한참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사이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린다. 마찬가지로 시계추는 중간 지점 위에 매달려서 그곳에서부터 왔다 갔다 한다. 만약 시계추에 매달린 지점을 잡고 옆으로 돌린 다음 진동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 바로 사이클이 된다. 정말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시계추로 설명하는 현상은 사이클의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특별한 사이클을 말하는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떤 현상은 사이클로 설명하면서 다른 현상은 시계추로 설명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내가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중요한 점은 투자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사이클은 오르내리고 시계추는 좌우로 흔들린다는 사실이다. 사이클과 시계추의 움직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여러 가지 현상과 관련되어 있지만 움직임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와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패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또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한결같아지는 경향이 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말이다. 마크 트웨인이 진짜 했든 안 했든 이 말은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압축해서 보여준다. 사이클은 그 이유와 세부사항, 시기와 규모 면에서 제각기 다르지만 상승과 하락은 투자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요구되는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오며 영원히 발생할 것이다. 내가 그린 그림에서 사이클은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변동한다. 가운데 선은 기본적인 방향 또는 장기 추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상향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장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고 기업 이익은 증가하며 시장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러한 발전이 과학적이라거나 완전히 자연적인 물리적 과정이라면 경제, 기업, 시장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직선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경제, 기업, 시장의 발전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자연적인 물리적 과정도 아니다.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직선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경제, 기업, 시장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다른 무엇보다 사람의 개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꾸준함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사람은 종종 심리라는 광범위한 이름 아래에 함께 묶을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이따금 요동친다.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다양하다. 이것은 환경이 달라지면 틀림없다. 하지만 가끔 환경의 변화가 없을 때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이 책에서는 주로 가운데선 또는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변동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변동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놀랐거나 더 심하게는 변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 변동은 종종 사이클 현상을 이해하고 인지하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의 기회를 제공한다. 내 그림을 몇 초만 보면 사이클 현상이 식별 가능한 여러 단계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 과도하게 침체된 최저점 또는 저점에서 중간 지점으로 회복함. B. 중간 지점을 지나 최고점 또는 고점으로 계속 움직임. C. 고점 도달. D. 고점에서 중간 지점 또는 평균으로 하향 조정됨. E. 중간 지점을 지나 새로운 저점으로 하향 이동 지속. F. 저점 도달. G. 다시 저점에서 중간 지점으로 회복함. H. 다시 중간 지점을 지나 새로운 고점으로 상향 이동 지속. 위에서 하나의 시작점 또는 종료점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나열된 단계는 전부 사이클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하게 본다면 사이클의 시작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내가 쓴 메모, 이제 모두 나쁜가에 이 주제에 대해 썼던 내용이다. 내가 TCW에서 일할 때 헨리 키신저는 이사회 임원이었고 나는 운 좋게도 매년 몇 차례씩 세계 정세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 헨리, 어제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1722년에 여기서 핵심은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전에 일어났던 일의 맥락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거나 무엇 때문에 이런 고점까지 오게 됐지? 라고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설명은 항상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는 해도 이야기의 시작점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은 종종 무엇 때문에 사이클이 시작됐나요? 혹은 사이클이 끝날 때가 됐나요? 라고 묻는다. 사이클은 시작되지도 끝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부적절하다. 무엇 때문에 현재의 상승 구간이 시작됐는가? 또는 상승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로 얼마나 멀리 왔는가? 하락 구간의 끝이 가까워졌는가와 같은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 될 것이다. 사이클의 정의를 어느 한 고점에서 다음 고점까지 또는 어떤 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라고 내린다면 사이클의 끝에 가까이 왔는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가 없는 경우 사이클은 분명한 시작이 없으며 절대 끝나지도 않는다. 말했던 것처럼 사이클은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진동한다. 사이클의 가운데 선은 일반적으로 장기 추세, 기준, 평균, 보통 또는 중도로 간주되며 옳고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사이클의 극단점은 되돌아가야 할 비정상적 또는 과도한 지점으로 생각되며 대개의 경우 진짜 그렇다. 사이클은 대개 가운데 선의 위나 아래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평균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고점 또는 저점에서 중간을 향해 되돌아가는 것은 종종 평균을 향한 회귀로 설명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하고 매우 합리적인 움직임이다. 하지만 외에 나열한 사이클의 단계로 돌아가 보면 일반적인 사이클 패턴은 극단에서 중간으로 되돌아가는 움직임만큼 합리적인 중간에서 잠재적으로 무분별한 극단을 향해 가는 움직임으로도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중간은 극단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일종의 자석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이클은 가운데 지점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사이클의 움직임을 가운데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들은 항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러므로 극단에서 회귀하는 움직임이 중간 지점을 통과해 반대쪽 극단을 향해 더 멀리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이클에 이러한 패턴이 있음을 믿고 인지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움직임의 시기, 지속기간, 속도, 힘, 이유 등 세부 사항은 다르고 이 점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 이면에 숨겨져 있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초 역학은 대개 비슷하다. 특히 고점이나 저점에서 되돌아오는 움직임은 중간 지점에서 거의 대부분 멈추지 않는다. 중간 지점이 얼마나 옳고 적절한지는 상관없다. 중간 지점을 지나 반대쪽 극단으로 가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은 저평가 상태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멈추는 일이 거의 없다.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는 펀더멘털 개선과 낙관론의 확산은 보통 계속 효과가 있어 사이클이 적정 가격을 넘어서 고평가 상태로 계속 가게 한다.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대개 이렇게 된다. 사이클은 중간 지점에서 더 멀리 나아갈수록, 즉 더 크게 이탈하거나 지나칠수록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더 많이 가진다. 어느 극단을 향한 움직임이 지나치게 되면 극단에서 사이클 작용에 의해 조장된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되면서
되돌림은 더 격렬하게 되고 더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경제와 기업이 지나치게 잘하고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중간 지점에서 벗어난 움직임이 커지면 혼란의 잠재력도 증가한다. 상승 뒤에는 단순한 조정이 따라오고 강세 시장 뒤에는 약세 시장이 따라온다. 하지만 붐과 거품 뒤에는 훨씬 더 해로운 파멸과 폭락, 패닉이 따라온다. 사이클 변동의 중심이 되는 중간 지점은 무엇일까? 말했듯이 이것은 장기 추세 위에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제의 국내 총생산이 수십 년 동안 2%의 장기 연간 성장률을 보인다고 해보자. 하지만 성장이 더 촉진된 해도 있을 것이고 성장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해의 성과는 기본적인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변동하는 사이클 위에 있다. 중요한 사실은 장기 성장률 역시 사이클의 움직임을 따르지만 더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장기 성장률을 확인하려면 더 뒤로 물러나야 한다. 가령 인간 사회는 흥망성쇠라는 장기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기 패턴은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한 등락으로 구성된다. 산업도 마찬가지다. 장기 사이클은 분기나 연도보다는 수십 년, 수세기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음은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에 대해 썼던 메모이다. 인도에서 한 무리의 맹인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코끼리를 만났다. 맹인들은 각자 코, 다리, 꼬리, 귀 등 코끼리의 서로 다른 부분을 만졌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졌던 일부분만 가지고 무엇을 만났는지 서로 다른 설명을 했다. 우리는 이들 맹인과 같다. 목격한 사건들을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종합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적인 시각은 쉽게 갖지 못한다. 전체를 볼 때까지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만져본 부분으로 제한된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과거의 사건을 공부하고 기억하며 사물의 순환적 특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나무로 착각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근시안적인 투자자는 상승세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서 역사의 긴 흐름을 본다면 장기 사이클은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사이클의 성격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를 말하기 좋은 때인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클을 위에 나열된 단계로 이해하고 그들을 일련의 사건들로 인식한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은 보통 규칙적으로 서로의 뒤를 따른다고 생각한다. 즉 상승은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새로운 상승 국면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클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 사이클의 주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는 단순히 개별 사건 이후 다음 사건들이 뒤따라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사건이 다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이클이 어느 한 극단을 향해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기고 저장된다. 결국 무게가 증가해 중간 지점에서 더 멀리 진전하기 어려워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최고점에 도달한다. 결국 사이클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던 것을 멈춘다. 그리고 일단 멈추면 중력이 사이클 중심 집중 경향이 일어나는 방향,
그러니까 중간 지점으로 사이클을 끌어당기고 그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되돌림에 힘을 실어준다. 문제의 사이클이 극단에서 중간 지점을 향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은 사이클이 중간 지점을 지나 반대쪽 극단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경제나 투자 세계에서 사이클은 다음 사건을 일으키는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진다. 위 세 가지 항목에서 설명한 과정은 중력이나 추진력 같은 힘에 의해 좌우되는 물리적 현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고 앞으로도 볼 내용처럼 일반적인 추세에서 이탈한 가장 중요한 편차, 그리고 이러한 편차의 시기, 속도, 크기의 다양함은 주로 심리작용의 변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물리적 속성보다 인간의 심리가 에너지나 추진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위 세 가지 항목은 투자자들이 다뤄야 할 움직임과 진동을 꽤 잘 설명한다. 앞으로 나올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각 사이클 유형에서 사건들이 어떻게 다음 사건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이클을 원인이 되는 사건의 연속이라고 보고 나는 앞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진행 과정을 몇 단계로 서술하려고 한다.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사건이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이후의 사건에는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한 번 이상 다뤄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이클과 그것에 대비한 포지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설명하는 사이클은 뒤이은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인과관계를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한편 마찬가지로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사이클이 발생하고 어느 한 영역에서 전개된 사이클이 다른 영역의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사이클은 이익 사이클에 영향을 미친다. 이익 사이클에 따라 결정되는 기업 발표는 투자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의 태도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시장의 발전은 신용 가용성 사이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 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사이클을 따르는 사건들은 내생적 사건, 그리고 외생적 사건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전부는 아니지만 외생적 사건 중 다수가 다른 사이클에 속해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은 투자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사이클을 분리된 별개의 부분으로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나는 여러 유형의 사이클 활동을 따로따로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사이클은 그 사이클만의 독립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사이클에서 특정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다른 사이클에서 그에 상응하거나 그 결과로 인한 움직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린다는 인상을 줄지도 모르겠다. 즉 여러 사이클이 순차적,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사이클이 실제로는 별개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각각의 사이클 유형을 따로 논의할 것이다. 내 설명을 보면 여러 사이클이 서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A 사이클에서 일어난 일이 B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고 C 사이클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A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A 사이클은 A 사이클에 영향을 미친 후 B 사이클의 영향이 C 사이클에 미치는 동안
보류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다. 현실에서 다양한 사이클 사이의 연관성은 나의 설명만큼 깔끔하지 못하다. 여러 사이클은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또한 서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서 각기 다루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체계화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설명할 얌전하고 고립된 사이클은 분석적인 개념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상호 연관된 현상들의 혼합체다. A는 B에 영향을 미치고 B는 A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모두는 D에 영향을 미치고 D는 나머지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사이클은 모두 서로 얽혀 있지만 사이클과 그들의 영향을 파악하려면 질서를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얽혀 있지만